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로쌤 푼쌤입니다. 여러분 안녕. 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등교 계약이 발표되면서 이제 여러분과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그 시간을 기대하며 그 전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자아 탐색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한 재능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재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연결시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수업을 기대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여러분들이 재능의 윤곽 그리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과제를 올린 거 보니까 정말 정성껏 열심히 한 친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재능의 윤곽 그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잘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능을 인식만 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활용하지 못한 재능을 그늘 속의 해시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늘 속의 해시계가 쓸모가 없듯이 활용하지 못한 재능은 자신의 삶에 쓸모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늘 속의 해시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능을 꼭 활용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능을 활용할까요? 바로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면 생각이 명료해지고요. 생각이 명료해지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재능과 관련된 행동,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재능이 강점으로 승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 경험 속 재능 탐색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겠습니다. 바로 이 양식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경험한 건지 작성합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한 내용이네요.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친구와 1년 내내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지금까지 연락하며 고민을 들어준다. 그래서 경험한 내용을 작성하는 거고요. 이 세 번째에서는 어떠한 재능이 관찰되는지 작성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대인관계 재능이 이 경험을 통해 파악을 했고요. 이 내용을 자신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내는 게 바로 이 네 번째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친구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재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특별한 재능이 아닌 작은 재능일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들이 어려움을 청할 때 이해해주고 또 감정을 잘 파악해주는 것들 연습할 수 있잖아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재능이 강점으로 점점점 발전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학생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좀 작성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네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인 지금까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노트에 기록하고 있음. 남에게 나의 아이디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눔. 이 경험을 통해서 관찰된 재능은 진취형과 탐구형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내는 게 옆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그냥 머릿속 생각에만 멈추지 않고 실행을 옮길 수 있고 계속 아이디어에 대해 탐구함.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생기부에 좀 들어가도 이렇게 꽤 괜찮은 내용이네요. 사례가 이제 학교 활동에서 어떠한 이제 동아리든 아니면 학급 활동이든 사례가 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로 이 학생은 단순하게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생각에 멈추지 않고 바인더에 적어서 혹은 플래너에 적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음. 그렇게만 작성하더라도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또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레고 등 블럭을 만들며 조립하는데 빠르고 설명서 대조가 아니더라도 내가 상상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잘 만듦. 여기서 탐구 재능, 공간 시각 재능, 손재주 재능을 좀 발견합니다. 이 말로 풀어내는 게 설명서만 보고 구조를 이해하며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재능. 주어진 틀뿐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탐구해서 만들어내는 재능. 단순하게 탐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 제작 능력 있어
설계한 내용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한다면 평가에 좋은 내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좀 잘 발견하고 이 부분들이 좀 잘 작성될 수 있게 준비를 해나가면 참 좋습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탐색해서 그러니까 미래로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는 거고요. 또 어떤 면들은 현재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걸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좀 이렇게 말로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경험 속 재능 탐색은요. 날짜를 작성하는 게 참 좋습니다. 토론대회 준비로 팀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진행했다. 대인관계와 언어적인 재능이 있다. 그걸 이제 자기 말로 풀어내는 게 팀 내에서 팀원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만나지 않고 전화나 텍스트로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중재하면서 전화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어적 능력이 있다. 또는 리더십이 있다. 이런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8월 25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은 날짜를 적어두는 게 좋아요. 현재 언제 했는지 어질러져 있는 책상 정리도 손쉽게 해냄. 이게 공간지각지능, 지각지능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각 물건별로 자리와 규칙을 지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즘에 이렇게 정리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출력을 할 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출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아리에서 동아리실을 정리해서 바로바로 물건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런 재능은 앞으로 발전시킨다면 조직의 시스템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전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면 이런 재능이 명확히 있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9월 25일 직업 탐방 후기 발표를 반 대표로 선발되어서 시청학실에서 대규모 학생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자기 개발 재능, 언어 재능, 발표 재능.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여러 사람 앞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설득력 있고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진로 특기사항에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긴 하겠네요. 발표하는 재능, 목표를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재능, 그다음에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재능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분들을 학교 활동 통해서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언어는 사고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사고를 담는 그릇을 명확히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때 또 활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첫 수업 때 수업 목적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잠깐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설정한 진로를 바탕으로 학교 활동을 하고 학교 활동을 통해서 학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이제 선생님 수업이 기획됐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오늘 수업에서 잠깐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했었던 진로 설정과 또 설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던 학교 활동들은 다 학종 준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서 하나하나 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대학 진학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대학 진학으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조금 정성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과제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남은 온라인 그 수업 기간 동안 과제를 꼭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내용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생 종합전을 준비할지를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과제를 성실히 정성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주요대학교에서 정시 40% 확대가 발표가 됐잖아요.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학종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전형으로 대학 가는 걸 선택하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물론 이제 1학년 때부터는 학종을 준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어떤 전형으로 대학 가든지 학교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전개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 동안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하고 대학교 가서도 계속 이어서 그 재능이 강점으로 역량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요?
선생님도 학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도울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삶을 설계하고 미래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